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최근 불법 약물 복용과 투약이 크나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얼마 전에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의혹이 불거졌고요. 이번에는 유명 연예인들 한 10명 정도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아왔다. 이런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다시 한번 또 충격이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명의 연예인 중에 우리나라 대표 영화배우인 하정우 씨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고 결국 스스로 아니다. 이렇게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기도 한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소식 김대호 연예전문기자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하정우 씨가 2018년도에 걷기 습관과 생각을 담은 책 이래서 건강하게 정말 자기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왔다. 이거는 정말 팬들을 너무 실망시키는 행동일 텐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내 연예 매체 같은 경우에는 파파라치 관련 매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아무리 취재해도 뭐가 하나도 나올 것 같지 않은 연예인이다. 정말 깨끗한 연예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갖고 있고 뭐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엔 그림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런 최근에는 이제 걷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그 하정우 씨가 성장한 동네거든요. 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다닌 곳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정우성 씨와 자신이 그 어렸을 때 먹었던 떡볶이 집에 와서 이제 떡볶이를 먹고 가고 이런 소박한 모습을 보면서 네. 굉장히 반듯한 연예인이고 반듯한 청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반듯하다는 반듯한 중년입니까 그러면? 하는데 네. 이번 이제 프로포폴 그 투약과 관련된 의혹에 그 현재 이제 휩싸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네. 원래 이제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소식이 이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를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 그 공정파 방송 프로그램과 한 또 이제 종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그 익명의 배우로서 거론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의 이름을 빌려서 투약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이제 이 하정우 씨가 익명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그 투약을 받을 정도로 기계요? 네, 내성이 생긴 상황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조금 그 확대를 했는데 기계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네. 링거 주사제를 투약할 때 이것을 일률적으로 투약하기 위해서 이제 네. 그 하는 이제 주사 자동 투입제를 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반드시 이 프로포폴 전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투약했다고는 아니라는 게 이제 의료계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한 매체에서 이제 이름을 밝히면서 이제 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이다. 라면서 이제 이름을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네. 결국 이제 하정우 씨가 그 입장에 대해서 밝힌 것이죠. 네. 하정우 씨는 일단 이제 흉터 치료 목적이었고 약물 남용은 없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평소 고민이 많던 중 2019년 1월에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고 해서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고 그곳에서 이제 그 피부 흉터 치료를 돕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회가량 정도 시술을 받았는데 이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에서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배우 출신 동생의 이름을 이용했다,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하정우 씨의 소속사 대표가 동생이거든요. 네. 동생인데 이 동생의 이름을 이제 정보를 달라 그래서 줬고,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숨길 이유가 없었지만은 그냥 뭐 연예인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려는 목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하정우 씨의 본명은 김성훈이고요. 네. 하정우 씨의 동생은 소속사 대표이면서 탤런트 활동도 했던 차현우인데 본명은 이제 김영훈입니다. 그래서 하정우 씨와 차현우 씨 모두 이제 예명이기 때문에 이 성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굴 흉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성형외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받고 레이저 수술을 하고 수면 유도제를 받은 것이다. 이게 끝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게 전부다라는 건데, 그 레이저 수술 받을 때 원래 그렇게 수면 마취제를 사용하고 그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2008년도부터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본 사안인데 프로포폴에 대해서 예. 당시 취재한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취재 내용으로도 그 정도의 차이는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조금 이제 그 역치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냥 뭐 수면 마취든 아니면 국소 마취 부분에 대해서도 안 한 상황에서 맞을 수 이 처치를 받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이제 고통을 좀 못 참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소 마취라든가 아니면 또 더 이상의 이제 마취를 그 수면 마취 형태로서 마취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뭐 이런 레이저 시술뿐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이제 P자로 시작하는 이제 그 미용 치료 방법이 있는데 지방을 넣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주사기를 얼굴에 이제 주사를 액을 놔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고통을 너무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는 주로 이제 그 수면 마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그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정확한 처방을 받았고 이것이 뭐 다른 의료진이 볼 때도 평균 이상이 아니라면 네.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이제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이제 수사를 하는 경찰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결론이 또 달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불법과 그 탈법 법에 접촉되는 게 굉장히 그 선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나온 직후에 연예인들 얘기가 갑자기 싹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셋째 아들 이분에 대해서도 또 같은 종류의 그런 의혹이 나온 거고 또 뭐 이재용 부회장 이전에 또 삼성의 이부진 씨 신라호텔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혹이 계속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 갖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병원도 하나의 병원, 같은 병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이 프로포폴과 관련된 병원의 그 수사 방식,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그 폭로 부분이 전형적인 방법, 전형적인 형태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정우 씨 이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네. 이 뉴스타파에서 이제 그 간호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폭로하면서 드러났는데 이 병원이 바로 이제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이용했던 병원이에요. 이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프로포폴 투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병원의 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문자를 나눴던 간호사는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아예 공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보한 사람이 이미 구속이 돼 있어요? 네, 그 사람은? 그 의사와 그다음에 간호사는 구속이 돼 있고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그 공익 신고를 한 부분은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공익 신고 내용이고 네. 이것이 불거지면서 다시 또 이제 그 연예인 그리고 또 이 패션 디자이너 그다음에 또 이제 소속사 네. 대표 이런 부분까지 번지고 있는데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2011년도에 네. 뭐 장미인혜 씨라든가 아니면 이승현 씨라든가 그렇죠. 연예인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연루된 이제 프로포폴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올랐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도 거의 몇몇 병원이 지목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그 병원을 수사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연예인이 나오고 투약받은 게 나오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전형적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병원도 이른바 이제 강남에서 이름 붙여지는 별칭으로 붙여지는 이제 포폴병원이요? 포폴병원이라고 이 은어로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프로포폴에서 포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폴병원이라고 지칭되는 부분은 프로포폴을 어찌됐든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처치에 활용하는 병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우 기자님이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은 이 프로포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번 취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중독성이 나타나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이 문제가 이제 2005년 이후에 이제 프로폴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연예계나 아니면 또 뭐 재벌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 사회에서 충격적인 사망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뭐냐면 이제 의사들이 본인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다가 사망하는 게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강남권 병원에 종사하던 의사들이었는데 이들의 사망 원인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약물 과다 투약이 이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주사제를 투약하다가 곧바로 수면 마취에 빠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른바 이제 국정원에서 연예인에 관한 사찰과 관련돼서도 연예인이 이런 이제 프로포폴을 맞고 있다. 뭐 좌파 연예인이 뭐 이렇게 이제 내사를 벌이는 네.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연예인 중에서 또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은 한 여자 연예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포폴 과다 복용 상태에서 환각이 와가지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어머나.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한 종합병원 정신병원에 2개월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불법적인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이른바 이제 최순실 사건 때 등장했던 주사 아줌마처럼 간호조무사가 이 정신병원 입원해 있는 곳까지 와서 프로포폴을 처치를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충격을 신기하네. 던져주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0875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 오늘 금요일 아닌데요 이러면서 김대호 기자님 연애 동그랑 때 금요일 날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나오신 게 참 특이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열일하고 계십니다. 네네. 우리 김대호 기자가.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얘기한 사례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프로포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좀 사회에 위험한 행동을 한 A라는 분이 정신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프로포폴을 따로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 당시에 이승현 씨나 장미애 씨 말고 연예계에서는 해당 연예인 A 씨라고 지칭을 하면 여자 연예인 A 씨가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팽배했었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연예인은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프로포폴과 관련된 사건 자체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에 이제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A 연예인은 병원에서 이 프로포폴을 주사받은 게 아니라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빼돌린 약물을 통해 가지고 주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프로포폴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가 엄격한 편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불법적으로 유통되어지면서 이른바 이제 주사 아줌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약값이 병원에서 처방받을 때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상 굉장히 10배의 폭리를 얻으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놓아주는 경우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프로포폴이 사실은 이제 마약류로 지정이 되면서 이거는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불법 투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 현재 불법적인 것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처벌을 갖다 양쪽 모두 주사를 놓아준 사람이건 받은 사람이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프로포폴의 중독성에 대해서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다른 약물로 대체하는 경향도 있는데 네. 좀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포폴 중독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호 기자님 지금 프로포폴 말고 또 다른 은밀히 유통되는 그런 약물에 대해서도 취재 중이라면서요. 약물 이름이 뭐예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 약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확하게 이 마약류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강남 이제 유흥업소 종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번져 있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굳이 아직까지는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취재가 되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였습니다.